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어제 김영환 지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이 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중대 시민재해가 적용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김영환 지사를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단체장 소환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단체장 3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줄곧 재난대응 총책임자인 단체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이태원 참사가 그랬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의 유가족의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궁평 이 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미호천 범람위험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 고발장을 토대로 김 지사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검찰이 참사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이들에 대한 기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행복청과 경찰, 소방 등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범석 시장에 이어 김 지사까지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 도심의 옛 국정원 부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임시시설로 방치된 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청주시가 연구 용역에 반영할 여론조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사직동과 사창동에 걸쳐 있는 옛 국정원 부지입니다. 축구장 한 면 규모의 이 땅은 현재 임시 체육시설로 지정돼 동호인들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완전 철거됐는데 한때 불법 폐기물과 탈선 장소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왔지만 오랜 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했었는데 제일 원하는 것이 피트니스 센터하고 세미나실하고 게이트 분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작은 도서관을 꼭 설계에 반영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의 공약에 따라 현 국정원 부지에 전시관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론이 반영된 효율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옛 국정원 부지 활용 방안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복합 문화시설 건립 필요성과 방향, 희망시설 등을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8월 발표할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됩니다. 청주시는 체육과 전시 등 활용 방안을 포함해 민간과 공공 등 개발 방식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는 한 8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착공,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달 초 옛 국정원 부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는 공공보건의를 공공병원으로 적극 배정하라고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보냈습니다. 협의회는 지금의 공중보건의의 배치 방식은 1980년대에 정해져 지방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가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2차례나 3차례 급식을 제공하는 이른바 2-3식 학교 급식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점심 급식을 위해 채용된 급식 노동자들이 아침이나 저녁을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새벽 6시부터 조기 출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증원이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길 원하는 분위기 속에 지역에서는 인재 영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직원들의 워라밸을 높이기 위해 단양의 한 시멘트 기업이 업계 최초로 격주 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제조업에 종사하는 원종근 씨는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쉽니다. 올해부터 회사에서 격주 4일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주소를 두다 보니 오가는 주말이 항상 짧았는데 평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되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금요일날 쉬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적인 일, 병원이나 아니면 은행 업무 같은 거를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격주마다 휴일이 하루 더 생겼지만 직원들의 급여는 동일합니다. 평일 업무 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1시간씩 더 늘렸기 때문입니다. 일반 평일 때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실제 진행을 해보니까 업무 효율도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능률도 오르고요. 한일시멘트 단양 공장이 시멘트 업계 최초로 격주 4일제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30%인 사무직 직원이 대상으로 9개 부서가 2개 조로 나뉘어 격주마다 금요일에 쉬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부서 간 협력과 직무 능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꼭 우리 직속 상사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겠구나라고 좀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격주 4.5일제와 4일제를 시범 시행하고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직원의 88%가 격주 4일제에 찬성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한일시멘트는 격주 4일제가 직원 복지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입니다. 생산성도 향상되고 또 근로자들도 사기도 올라가고 의욕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 워라밸을 높여서 지역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멘트 산업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 기온도 점점 올라 바나나와 애플, 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을 중심으로 아열대 작물을 키우려는 농가가 늘지만 재배 기술을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의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기에도 탐스러운 바나나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항시 흥해읍의 한 농장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고추 농사를 했던 농장주는 4년 전 이곳으로 와 바나나를 재배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도 심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재배를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곳 포항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은 월 평균 기온이 1년에 8개월 이상 10도를 넘어 아열대 기후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경북의 평균 기온도 0.63도 올라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18개 시군 46헥타르, 2020년 34.7헥타르와 비교하면 30% 넘게 늘었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가가 늘고 있지만 전문 연구시설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좀 쉽게 지을 수 있게 좀 지도 편달을 해주는 기관들이 좀 여기 포항에 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전라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열대 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장성과 해남에는 관련 연구와 실증센터도 건립 중입니다. 덕분에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 아열대 재배 면적은 4,126헥타르로 전국의 60%에 육박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0배가량 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지도를 위한 자체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그런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수입액이 1조 7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아열대 과일 수요가 늘고 있어 수입 대체 효과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었던 어제 청주 민주노총 충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앞 잔디광장에서 세계노동절 충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모든 노동자의 단결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충북도청 앞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이 학생 수가 적어 개별적으로 운동회를 열지 못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회 보은의 작은 학교 어울림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학교 큰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운동회에는 10개 학교 23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다양한 경기를 치르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보관하던 빌라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 내수읍의 한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며 주민들이 관리비 등으로 낸 공금을 지난 2017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